안녕하세요. 한해솔입니다. 4월 18일 증시 브리핑 바로 시작할게요. 뉴욕 증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대 이상의 기업 실적과 무역 수지 개선 등의 호재에도 헬스케어주가 3% 가까이 급락하면서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시작은 산뜻했습니다. 중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6.4%로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확인된 덕분이었죠. 여기에 지난 2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든 점도 한몫했습니다. 2월 상품 서비스 수지 적자가 전달 대비 3.4%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소 규모이자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수출 증가가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을 이끌었다는데요. 특히 주요 무역 분쟁 타깃인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훌륭했는데요. 미국 대형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며 2.6% 상승했고요. 음료업체 펩시코도 깜짝 실적을 선보이며 4%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증시의 발목을 잡은 건 헬스케어주였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 샌더스 의원은 메디케어 for all, 즉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간 보험회사 중심의 의료보장 체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보험인 메디케어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부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의약품에 대한 공정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약값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 대표 제약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의 CEO가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개혁 아닌 의사들의 약 처방을 어렵게 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거든요. 비록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상원의 약값 인하 추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월가의 시각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의료주들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희소식이 전해졌지만 장세를 돌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양국 정상이 이르면 내달 말 또는 6월 초 무역 협상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미중 양측이 추가적인 대면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달 말 베이징과 워싱턴 DC를 오가며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이르면 다음 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담판을 통해 종전을 선언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주춤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그래도 키워드로 시장 이슈와 특징주 같이 체크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입니다. 최근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어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정확히 뭘까요? 외국어 표기는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로 ASF로 쓰이기도 하는데 한번 발생할 경우 양돈 농가의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다행히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돼지에게만 전염이 되는데 치사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보통 출혈과 고열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폐사로 이어지는데요. 현재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발병하면 살처분 외에는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심각한 질병이 지난해부터 아시아 지역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발생 건수만 보면 중국에서 112건, 몽골이 11건, 베트남은 무려 200건이 넘습니다. 백신이 없으니 일단 유입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인 상황인데요. 이 ASF가 북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통일부는 오늘 북측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개개인도 돼지열병의 완벽 차단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언급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닭고기 가공업체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들 종목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다른 종류의 식재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체 상품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에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오늘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역이 가능한 소독제 관련 기업들 오늘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농림축산감염본부가 지난해 세계식량농업기구와 세계동물위생기구에서 ASF 소독에 권고하는 유효 성분이 포함된 국내 허가 제품을 공개했거든요. 영국 또는 미국 정부에서 ASF 소독제로 인정한 제품의 주요 성분이 포함된 국내 허가 제품으로는 우진 BNG, 코미팜, 대한유팜, 이글벳이 판매하는 소독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글벳이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모두 강세입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의 자동차 수요 부양책입니다. 삼성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수요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수요를 진작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주요 내용을 좀 같이 보면요. 우선 번호판 제한이 있던 9개 대도시에 전년 대비 올해는 50%, 내년에는 100%까지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촌 지역에서 3.5톤 이하 트럭과 1.6리터 이하 소형차는 구매세를 10%에서 5%로 낮추고 도시 서비스 영역 차량은 교체 시 전기차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왜 중국의 자동차 부양 정책을 이렇게 눈여겨봐야 하냐면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실적 부진 원인으로 중국 시장이 꼽히고 있거든요. 중국의 이러한 부양책과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국내 자동차 업종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는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참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든 뉴스를 전달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입니다. LG화학과 하나케미칼 등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수 지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들은 2015년부터 4년간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그동안 배출기업이 측정업체를 선정해 계약한 뒤 그 결과치를 환경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배출업체가 갑이 되고 측정업체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게 뻔한 결과였습니다. 이번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이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 또한 오늘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지역 주민들은 배신감이 얼마나 크게 느껴질까요? 아무튼 이 자체는 매우 슬픈 소식이지만 또 이번 사태로 인해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KC코트렐과 나노라는 기업이 꼽히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 조작 사태로 인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KC코트렐은 1973년부터 대기오염 방지 환경 플랜트를 제작해왔고요. 나노는 적발 대상 주요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SCR 탈질 촉매 필터 분야 국내 시장 1위 기업입니다. 두 종목 모두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 나노는 하락 반전했고요. KC코트렐은 6%대 강세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